그 관세 관련해서 저희 일타 뉴스가 계속해서 이제 좀 집중하고 있던 사안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온다, 걱정된다. 이재명 정부 지금 어떻게 뭐 합의 중이냐, 무슨 계획이냐 계속해서 물었고요. 다른 민주당 지지자분께서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시간이 아주 많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신 기자가 직접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관세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없는 것처럼 이제 좀 들렸고요. 지금 이틀 전에 이제 민주당 패널분께서 8월 1일에 이제 발효가 되니까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발언을 보면 좀 의문이 든다라면서 제가 어제 틀었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보시죠. They're going to be tariffs. I think we'll have most countries done by July 9th. Yeah, either a letter or a deal. But they go into effect on August 1st. The tariffs go into effect August 1st, but the president is setting the rates and the deals right now. 자, 옆에 이제 비서가 말하는 이제 부분은 빼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만 이제 봤었을 때요. CNN에서 이미 트럼프는 7월 9일 날 결정이 됐고, 저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을 다 내려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레터든지 아니면 딜이든지 7월 9일 날 어느 정도 결정이 나고, 그 시료가, 그 발효가 되는 것이 이제 8월 1일부터다. 저희는 이렇게 어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SNS 글이 하나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관세 유예를 관련해서 8월 1일에 무조건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 번복을 하루 만에 다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제 말했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7월 9일에 의견을 어느 정도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지금 현재 보름 정도 남았는데, 3주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에 관세 협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보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도 관세 더 좋은 협상 끌어내기는 좀 부족하다. 저희는 이렇게 봤는데 우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4월 2일 날 모든 그 교역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죠. 그리고 4월 나서 2일이요? 4월 2일 날 네, 말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90일이 더 연장돼 가지고 이제 7월 8일 그렇죠, 된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7월 7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잖아요. 우리가 3주가 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더 좋은 안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관세는 부과는 바뀔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어쨌든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4월 2일 날 왜 90일이 연장됐냐? 그때 당시 미국 안에서의 이제 반발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 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수입국과 수출국이 있는데 결국에는 부담은 수입국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입국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플레가 물가 인상이잖아요. 물가가 인상되면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뭐냐면 사실 미국에서도 연금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 시민들이 연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국내적인 경제 요소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 물러선 것이고, 저도 이제 미국 ETF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이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이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당시에 ETF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된 그런 사례가 이제 90일 날, 그래서 7월 8일까지 연기된 그게 7월 패키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하나의 장벽에 부딪혔죠. 미국 그 국제연방법원 통상법원에서 이 의회 동의 없이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효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으로 다투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엔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상황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하고는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사하느냐에 따라 달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통상 전문가에 따르면은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미국 내 핵심 지지자가 농촌입니다. 농촌. 그러면 농촌에 있는 미국의 쌀을 우리가 수입을 해주고 그걸 대신에 ODA 공적개발 원조국에다가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은 트럼프의 체면도 살려주고 우리 농가에도 타격을 받지 않고 윈윈 할 수 있는 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해법을 내는 공공외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그리고 2023년하고 24년에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준 것이 14,000개
개고요. 간접적으로 만들어준 것은 10만 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제 이 논외로 이제 베트남 사례를 좀 보면 베트남도 이제 한 50% 정도 관세를 부과를 했다가 뭐 한 25%로 줄여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베트남이 대중 제재에 동참하겠다라고 이제 사실상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건데, 우리도 이제 대중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안을 가지고 네. 트럼프하고 협상에 나서야 된다. 그 협상의 시간은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하나 더 보고 배우님 말씀도 드릴게요. 그럼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좋은 안들이 더 여러 개가 있고 그거를 3주 안에 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잘해낼 것이다. 뭐 이렇게 조금 해석은 되는데, 지금 방위비 관련해서도 이제 CNN에서 또 트럼프가 이제 회의에서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선 영상 한번 보시면 좀 영상 보시고 파악할게요. We rebuilt South Korea. We stayed there. And they pay us very little for the military. We have 45,000 soldiers in South Korea. And, you know, that's a huge economic development for them. That's tremendous amount. That's like having a city. It's tremendous money for them, and it's a tremendous loss for us.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저희가 이 영상들을 계속해서 왜 가지고 오냐면, 지금 앞서 보신 거는 이제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각국 협상단과 이제 관세 협상을 거론하다가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질문에선 나오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국을 예시로 들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 방위비 관련해서 언급을 한 건데, 저희도 이제 매일매일 CNN 보면서 지금 영어 듣기 하느라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네, 이재명 정부가 지금 통상과 외교를 이제 동시에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도 조금 한국을 향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방위비 관련해서도 한국은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돈을 버는 하나의 도시를 가지고 있다.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한국의 돈을 정말 적게 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좀 세고 강경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에 나토도 가지 않았고 여러 가지 협상책을 놓쳤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트럼프식의 외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제 좀 강경하게 나가면서 미국이 이제 그 주도권을 좀 끌고 가려는 듯한,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이 있다. 뭐 지금 계속해서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협의안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좀 답답한 게 현실이거든요. 당연히 협의안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대통령을 만나야지 거기서 협의를 하는 건데 그걸 미리 오픈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토 네.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그 안 갔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금 미국과 협상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 것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조금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토 정상회의 그때 당시에 핵심 의제가 뭡니까? 나토 회원국들, 그 미국, 그 독일, 프랑스,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해주기로 사실상 수용을 하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토 그 회원국들이 대부분이 GDP 5% 대비까지 인상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위비를 지금 올려주자고 하는 분위기에 우리 한국이 간다? 그럼 우리도 한국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 갔어요? 일본도 안 갔어요. 호주도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어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갔습니다. 왜 갔는지 아세요? 호주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토 정상회의에 안 간 것이 지금 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은 잠깐 제가 사실하게 할게요. 나토 정상회의를 안 가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토를 안 가서 이 일이 발생했다가 아니고,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프레이밍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뭐 이렇게 회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공식적인 인터뷰에서도.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한국 방문해 가지고 평택 기지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해줬어요. 다른 나라는 미군이 주둔을 하면 그 주둔지 비용에 대해서 다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신네 나라한테 공짜로 프리로 지금
대접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상당히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주한 그 미군을 철수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철수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인건비랑 다 이거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재정 적자인데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이 정도의 내용은 이미 다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협상팀에서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물밑에서 여러 가지를 협상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래도 탑다운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짓말을 잘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교적으로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매일신문 유튜브를 챙겨볼지 일타뉴스 챙겨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봐라죠. 저희 매일 진짜 그렇죠. CNN 지금 제가 번역하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외국에 유학파니까 역시 CNN을 역시 팔로우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본다면 정말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세표 부대변인의 발언이. 그래서 근데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는 거. 이건 굉장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거짓말이든 아니든 관계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력을 통해서 대비를 하기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관세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뭐 사법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에요. 미국 내부의 어떤 절차적 하자 때문에 관세 압박하는 게 잘못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아니한 기대인 거고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덜 돼 있다에 다른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집을 이사 가는 사람이 이사 비용 든다고 이사를 안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사 가기로 하면 철수하려면 그냥 가는 겁니다. 비용은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옮겨가지고 더 큰 이익이 있다 그러면 국익이 있다면 옮기는 거죠. 그 비용 문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 위성락 지금 안보실장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위성락 실장이 지금 통상 외교 협상을 좀 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거기 좀 김종인 이제 또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이제 특사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미국이랑 같이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전문가예요. 그리고 통상교섭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분은 건강 이제 보험제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긴 맞아요. 복지제도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이제 비전문가가 가서 미국과 이제 공식 채널을 나누겠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와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거 외교 라인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 잘못하면 혼선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위비 분담 이 부분은 말씀했는데 나토에 우리가 안 간 거 그거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토에 가서 32개 자유진영 국가와 어깨를 함께 나란히 하면서 우리 이제 자유진영 국가의 선진국 이제 번영을 위해서 경제를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어쨌든 전쟁이 끝날 거 아닙니까? 종전되면은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 재건 사업에 누가 얼만큼 지분을 가지고 뛰어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도 거기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수출해서 가장 크게 벌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원전이에요. 원전. 단일 품목으로는 그 다음 품목이 뭐냐? 그 재건 사업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뭐 도로라든가 뭐 부두라든가 또는 뭐 댐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가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카드를 번호 제비 뽑기를 하든 뭐든 한 간에 그걸 뽑을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아예 날려버렸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이거 굉장히 좀 뭔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방위비 분담돼도 우리는 사실 국익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위 방산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육군, 해군, 공군 이 세 개 전부 다 방위 산업 관련돼서 기술력 가진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한 4개, 5개 국가밖에 안 돼요. 네.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을 늘린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우리한테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으로 이제 국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분 전공이 뭔지 아세요?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일에서 경제학 전공했잖아요. 경제학 했잖아요. 네. 근데 경제학 중에서도 이분이 공공재정이고 그 중에서도 세부 전공이 국제무역이에요. 그런데 무슨 김종인 그리고 과거에 청와대에서 경제수석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은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떠난 지 오래됐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비전문가라고 말하면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하시는데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의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네. 세부 분야가 있는 거고 이분은 세부 분야가 보건이에요. 보건 제도입니다. 본인이 하기는 그렇게 따지만 실제로 실무적으로 한 전공 분야는 보건이고 건강보험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최초로 네. 설계한 사람이에요. 전두환 때. 그리고 노태우 때 그걸 실행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존중받고 있는 근데 거죠. 이제 김종인 박사를 이제 보낸 게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헨리 키신저라든지 전 국무장관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제 독일 쪽 우파의 정치인들하고 많이 알아서 그쪽이 또 미국하고 연결이 된다는 또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특사라는 것은 세부적인 것도 이제 협의를 하겠지만 이 사람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가서 관철시킬 수 있는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미국 특사를 보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온 안에 대해서는 사실 또 이거 하나 할 수가 없어요라고 무조건 또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일종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면 정치적인 신뢰도도 좀 쌓일 수가 있다. 이거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로 정치적 신뢰를 쌓고 신호를 주고 싶었으면요. 네. 일본과 중국처럼 특사를 전 국회의장급으로 맞췄어야 돼요. 근데 전 국회의장 아니잖아요. 아무런 직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선거 캠프에서 참여했던 분인데 그분을 보내면 트럼프에서 굉장히 자기를 얕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미국에 가장 좋은 특사 카드가 있었어요. 바로 한덕수입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한덕수 좋아합니까? 국제전화. 다 국무총리가 복귀한 그날 국제전화 해가지고 굉장히 영어 잘하고, 뷰티풀 네. 잉글리시 하면서 샬라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할 거냐 관심 있느냐라고 그 정도로 호감을 보냈던 분이에요. 그분을 만약에 한덕수를 요즘에 용인술 화제지 않습니까? 네. 송미랑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임 정부의 장관인데 네. 기록에 쓰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같은 그런 확실한 좋은 카드 하버드 나오고 미국 제일 잘 알고 트럼프가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특사로 보냈으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왜 한덕수를 안 보냅니까? 그 이제 똑똑하신 분이 그 개헌 문건과 관련해가지고 사후 조작을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했다, 인지도 못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대회의실 CCTV 까보니까 막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물론 능력은 출중하신 분이지만 지금의 현재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좀 어렵죠.